죄송하지만 실내는 금연구역입니다만. 어머, 청소나 하시는 분이 왜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제가 담배 피우는 게 청소하시는데 방해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에서. 네. 건물에서 뭐요?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줌마 같은 청소부가 제가 뭘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사실 이 건물은 뭐요? 이 건물이 아줌마 건물이라고요. 흥. 이 건물이 당신 거면 대한민국이 제 거겠네요? 청소나 하세요. 말을 해보세요. 아줌마 지금 저랑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저 아줌마, 저희 가게가 얼마나 비싼 월세 내고 있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아줌마 월급보다 많죠? 웃기시네요. 돈도 안 되는 청소부 주제에.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 자, 여기 담배꽁초 치우시면 되겠네요. 열심히 청소하세요. 아줌마한테는 그게 천직이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이창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아들과 관련된,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웃음이 넘치는 집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선이는 복덩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성격이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 반찬 가게 준비를 돕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항상 대견해 하셨습니다. 활기찬 성격 덕분에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반장도 여러 번 했죠. 선생님들도 저를 믿고 의지하셨답니다.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아침 일찍 등교해서 교실 청소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 가게에 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선아, 너는 어쩜 그리 부지런하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저희 남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셨죠. 공부해라. 선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피곤할 틈이 없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저희 부지런한 성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부터 하고 퇴근할 때는 내일 할 일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밝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살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제가 가진 부지런한 성격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습관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성실함과 사랑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나 봅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남편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때 우연히 본 판사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어린 남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봅니다. 대학은 부모님의 뜻대로 공대를 나왔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며 퇴사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당신 꿈을 위해 도전하세요.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류 매장 일과 함께 야간에 식당 일도 시작했어요. 수입이 줄어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공부하는 남편을 볼 때면 힘이 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고 당신한테 고생만. 그럴 때면 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당신의 꿈이 곧 우리 가족의 꿈이에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남편 곁에서 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함께 있어 주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들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죠.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영양은 물론이고 의욕이 생기도록 정성껏 준비했죠. 도시락을 받아들던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저의 피로를 싹 날려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은 빠듯해졌지만 저는 절대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죠. 장을 볼 때는 꼭 세일하는 물건을 찾아다녔고, 옷도 계절이 바뀔 때 할인할 때만 샀어요. 남편의 공부방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환기도 자주 시키고 책상과 책장도 늘 깨끗이 정리해 두었어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남편의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만큼 남편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의 꿈을 위한 도전이 저에게는 결코 희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부부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특별한 여정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전화를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여보, 합격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던 모습, 지칠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견뎌온 날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판사 임용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제 꿈은 판사였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변호사로서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잘 판단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남편도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사는 되지 못했지만 변호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시흥 시내의 작은 사무실을 꾸몄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고 가구를 사서 직접 닦아 사용했죠. 벽지도 제가 남편과 함께 직접 바르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꿈을 그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면 될 거예요. 남편은 작은 사건이라도 성심성의껏 맡아서 처리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러다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흥의 한 부동산 개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남편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무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비서도 고용하고 법률 사무관도 채용해야 할 만큼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서류들로 사무실이 비좁을 만큼 성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시내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 사무실을 옮깁시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흥 시내 한복판에 건물 한 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로 산 건물은 우리 부부의 두 번째 꿈이 되었어요. 남편의 법률사무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판사가 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도울 수 있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함께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계획해 나갔습니다. 여보, 1층은 상가로 하고 2층부터는 학원가로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하면 남편은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었죠. 그럼 상가 건물 관련 법규부터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건물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그 시간들이 나중에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법적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건축사무소도 찾아가고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고 심지어 다른 건물주들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날마다 한 층 한 층 새롭게 바뀌어가는 건물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특히 2층 학원가는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만큼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남편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크게 내고 복도도 넓게 만들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각 교실의 방음, 시설도 신경 썼죠. 우리 건물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카페와 문구점이 들어섰고 2층은 빈자리 없이 학원들이 들어찼죠. 4층에는 남편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몇몇 사무실이 자리 잡았고요.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도 알고 세입자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으니 중재나 자문을 할 때 큰 강점이 되었다고 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일을 잘 해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죠. 처음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고 익혀가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건 우리 건물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남편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 카페에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그대로예요. 비록 남편은 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주 자랑스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약사가 되어 있지만 그 아이를 키우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요. 엄마, 나 커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이뤄질 줄은 몰랐죠.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방과 후에는 항상 과학실에 남아 실험을 하곤 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민수가 약초도 키우고 다른 아이들 몸이 안 좋을 때면 보건실에 데려가서 챙기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아들이 의료계통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적극 지지했고요. 우리 아들, 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나 약대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 주었죠.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응원할게. 그렇게 우리 아들은 약사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지친 날이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가곤 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때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죠.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너의 꿈으로 가는 길이잖아. 마침내 아들이 약대에 합격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남편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약대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습을 나가서도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해요. 졸업 후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건물 1층에 약국을 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건물에서 자라난 아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 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건물 1층에 아들의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걱정을 싹 날려버렸죠.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 늦은 밤까지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어르신, 약 드시는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제가 메모도 크게 써드릴게요.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갔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을 친손자처럼 여기시며 김치도 담가주시고 과일도 가져다 주시곤 했죠. 건물에 있는 학원 학생들도 자주 들렸어요. 감기약을 사러 왔다가 건강 상담까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선생님, 저번에 주신 조언대로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고요. 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약사로 키우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우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도 법률사무소가 자리를 잡았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럴 때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한숨을 자주 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삶인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하다고 할까요? 아들 약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오히려 민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심심하시면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들의 말에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 생활도 시작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돌아오면 또다시 같은 공허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우리 건물 앞을 쓸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저렇게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하시는구나. 그날따라 유독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보던 광경인데 그날은 왜 그리 특별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우리 건물 구석구석이 떠올랐습니다. 계단 틈새에 쌓인 먼지들, 창문에 낀 때들.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혼자서는 다 하기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 입구부터 쓸기 시작했어요. 쓸고 닦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줌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나가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셨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그런 인사가 반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했죠. 여보, 굳이 당신이 하지 않아도.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여보, 나 요즘 일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운동도 되고 건물도 깨끗해지고 이게 내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는 저에게 단순한 집안일 이상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건물을 구석구석 살피고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닦는 일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어요. 특히 좋았던 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 법률사무소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성해졌어요. 아줌마 덕분에 건물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매일 이렇게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이 되니 건강도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건물 앞을 쓸고 창문을 닫고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공허함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건물을 청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2층 수학학원 원장 선생님이 가장 먼저 출근하셨어요. 새벽반 수업이 있다고 하셨죠. 그 선생님은 항상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특히 학원가 있는 2층은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만큼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천식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 더욱 신경 썼습니다. 영어학원 앞 복도는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라 특별히 관리했어요. 매일 아침 비누로 걸레질을 하고 중간중간 마른 걸레질도 해주었죠. 어머니, 저희가 청소하는 날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은 학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하루에 3번은 꼭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학원 화장실이 집보다 더 깨끗하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음악 학원에서는 종종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선생님의 초대로 발표회도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매일 깨끗한 데서 연습할 수 있어요. 미술학원에서는 복도에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벽면이 아이들의 그림으로 꾸며지니 건물이 더욱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갔죠. 계단을 청소할 때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마주치곤 했어요.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마음씨들이 참 예쁘고 감사했어요. 어머니, 저희 애가 어머니 덕분에 청결의 중요성을 배웠대요. 비가 오는 날이면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했어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세입자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건 우리 건물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사회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아이들은 자라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좋은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다시 저에게 큰 보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수입을 얻는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전구가 나갔다거나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거나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다 보니 세입자들이 점점 더 저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세입자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더욱 책임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 업체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전기와 수도, 보일러 문제는
제가 먼저 체크하고 다녔죠. 4층 건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서 이상한 소리는 없는지, 버튼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건물의 모든 소리와 냄새에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 점검을 더 자주 했어요. 특히 학원가가 있는 2층은 아이들이 춥지 않게 온도를 잘 맞춰두었죠. 여름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층 건설사 사무실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거였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시설관리 업체에 연락했겠지만 마침 그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서둘러 집에서 뚫어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크게 막힌 건 아니어서 금방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번에는 1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변기물이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니 수도 요금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변기 물탱크를 열어보니 부구가 고장 나 있었어요. 다행히 근처 철물점이 문을 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리 경험 덕분에 이 정도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건물 관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화장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자주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각 층 화장실마다 비상용품을 갖춰두었어요. 여분의 휴지는 기본이고 간단한 청소도구도 비치했죠. 문고리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공구도 준비해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건물의 모든 시설을 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됐죠. 어머니는 이 건물의 수호천사세요. 법률사무소 직원이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건물의 수호천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옥상과 지하를 꼭 점검했어요. 누수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겨울에는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온 작업도 미리미리 해두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보람을 느끼는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건물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이상한 냄새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건물의 의사 같아요. 아프기 전에 미리 치료해 주시니까. 새 입자의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정말 건물 의사가 된 것처럼 매일 이곳저곳을 살피고 점검하는 게 저희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3층 화장실 변기 막힌 문제로 호출을 받은 그날,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저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걸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3층 건설사 사무실에서 또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올라갔어요. 그때 3층 화장실에서 한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금연구역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 시비 거시는 거예요? 어차피 화장실 환기 잘 되잖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건물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내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참나, 뭐 이 건물이 아줌마 건물이라도 돼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제 거겠네요? 그렇게 그녀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렇게 그녀와 복도와 계단 등 건물 곳곳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녀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갔어요. 가끔은 일부러 제가 막 닦은 바닥을 신발로 문질러 놓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쓰레기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제가 청소하는 걸 보며 비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 좀 더 깨끗이 닦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녀는 제게 항상 담배를 피고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한마디 할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해서 담배 냄새를 없애는 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보통 때와는 다른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저녁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직감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구나. 가슴이 설렜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잡채며 멸치볶음이며 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감 볼 생각하니 어떠세요? 남편도 내심 기대에 부풀어 있는 듯 했어요.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다림질을 하더군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직원이었어요. 제가 날마다 마주치던 그 불손했던 태도로 저를 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 엄마,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아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자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 맞다. 두 분 서로 안면 있으시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약국 건물에서 청소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저를 무시하던 모습,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불손한 태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를 보면서도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삶이 가르쳐준 인내 덕분이었겠죠. 식탁에 앉아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민수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던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거실로 돌아와 보니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울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뒤따라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고 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고 난 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식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전 민지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약국에서 만난 그녀는 언제나 밝고 다정했다고 해요.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고 어제가 그 첫날이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게 그래서 어젯밤에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지는 처음에 변명하려고 했어요. 자기는 그저 청소하시는 분이라고만 알았다고. 하지만 제가 다그쳐 물었죠. 옥상에서 있었던 일,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민지가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전부 다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걸.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처음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민지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민지의 한 면만 보고 있었는지.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건물을 관리하시고 세입자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고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절대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그런데도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더 힘드셨을 텐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지와 계속 만날 수 있을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네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반성하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항상 그렇게 너그러우시네요. 하지만 전 쉽게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아픈 깨달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들의 흐려진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거든요. 아들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는 괜찮아. 그 아이도 아직 젊고 삶을 배워가는 중이니까. 아들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닌지가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저는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그래. 엄마도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도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단다.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아이를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본 그 아이의 착한 모습. 그것도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엄마는 믿어. 아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민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환자들에게 친절했는지 전 그 모습만 보고 사랑했는데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본 진짜 민지란다. 단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뿐이야.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질 수 있는 거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빛처럼 아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믿는다. 그리고 그 아이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제 말을 곱씹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 너그러우세요. 전 아직도 화가 나고 민지가 원망스러운데 그래.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해 주었으면 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야. 어제 집에 왔을 때 그 아이 표정을 보니 정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그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되면 분명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할 거야.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민지를 잘 이끌어 주렴.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전한 이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밖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덜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거실로 안내했지만 그녀는 쉽게 앉지 못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어머니는 이렇게 무시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어제 이후로 잠도 못 잤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너무 끔찍했어요. 옥상에서,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건물을 사랑하시고 세입자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전 그저 제 잣대로만 판단하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수 오빠가 항상 어머니 자랑을 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현명하신 분인지. 하지만 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눈앞에 계신 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안의 교만함,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격, 이번 일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죠.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은 없겠지만.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과 상처가 완전히 씻기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아들은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거든요. 오늘 민지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구나. 엄마는 그 아이를 용서했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들아,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을, 그것도 매일같이 몇 달 동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엄마는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고 저 하나 잘 되라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화가 나요. 민지는 매일 약국에서 저를 보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약사님 아들이라고 자기한테 잘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그 약사님 어머니는.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다독이듯 말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듯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인성의 문제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결심했어요. 민지와 헤어지기로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니에요, 엄마. 이건 꼭 필요한 결정이에요. 우리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건물을 관리하시고 세입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그런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건 결국 저희 가족 전체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연한 표정이 그 달빛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민지를 사랑했다 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그의 손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내일 민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약국 일도 이번 주까지만. 엄마, 제 결정을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건물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였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단정했던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후였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자르겠다고 해요. 약국에서도 나가라고. 어머니, 제발 오빠를 좀 말려주세요. 일주일 전 민수가 저에게 했던 말에 저도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걸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저는 말없이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뒤였어요. 용서와 신뢰는 달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일부러 더럽히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제 아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 이중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달라진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예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흐느끼다가 결국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한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용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바람에 실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약국을 떠났고 우리 아들과도 자연스레 소원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져 갔습니다. 건물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고 세입자들과도 여전히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소개팅 한번 시켜볼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응했어요. 아마도 그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소개팅 상대는 동네에서 약국을 하시는 분의 따님이었어요. 우연히도 그분도 약사였죠. 첫 만남부터 둘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같은 직업이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었나 봐요. 처음 그들이 함께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제게 꼭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가끔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도 챙겨주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후에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같은 건물 1층에서 부부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둘이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어머니,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세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가끔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빗자루를 받아들며 도와주기도 해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잠시 쉬세요. 그럴 때면 문득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 소식도 들었어요. 임신 6개월이라고 하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부터 태교에 한창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요. 어머니, 저희 아기가 태동하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살며시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댈 때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치에 있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청소부라고 해서, 건물주라고 해서, 혹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건물은 깨끗할 수 없고, 의사가 있어도 간호사가 없다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죠. 경비원이 없다면 건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학력, 직업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잘못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노력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기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아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직위나 외모가 아니라 다른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건물에는 새로운 약사 며느리가 있고 곧 태어날 손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꼭 한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빛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곤 합니다. 매일 아침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 밤늦게까지 편의점을 지키시는 분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묵묵히 일하시는 택배기사님들, 그분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있어야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네요. 이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